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쿄의 한 셰어하우스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일화가 SNS를 통해 퍼지면서 수십만 명이 충격에 빠졌는데요. 처음엔 단순한 룸메이트였던 한국인 남성의 행동이 일본 여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겁니다. 편견과 선입견으로 가득했던 첫 만남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전개로 이어집니다. 과연 무엇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린 그 놀라운 결정은 무엇일까요? 한국의 따뜻한 정서와 배려 문화가 국경을 넘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실화. 마지막까지 눈을 뗄 수 없는 감동의 스토리가 지금 시작됩니다. 과연 당신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이런 K감동 스토리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눌러주세요. 도쿄 외곽의 작은 부동산 중개소에서 유카는 계약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벌써 세 번째 방문이었어요. 직장에서 가까운 곳을 찾아 이곳저곳 헤매던 끝에 마침내 찾은 셰어하우스였습니다. 월세를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했지만 입주자 명단을 훑어보던 순간 발걸음이 멈췄어요. 다나카 히로시, 사토 아키코, 스즈키 케이.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힌 민수라는 이름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한자도 아니고 히라가나도 아닌 한글로 적힌 이름이었어요. 부동산 직원이 설명하길 한국인이라고 했습니다. 유카는 잠시 펜을 든 손을 멈추고 망설였어요. 사실 한국인과 함께 살아본 경험이 전혀 없었거든요. 언어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를 텐데 과연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음식 냄새는 어떨까? 생활 시간대가 다르면? 문화 차이로 마찰이 생기면 어떡하지? 온갖 우려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도쿄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었고,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사원 월급으로는 원룸조차 구하기 버거웠거든요. 지난 2달 동안 본 집들은 모두 예산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결국 유카는 한숨을 내쉬며 도장을 꺼내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도 그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수. 어떤 사람일까 궁금했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혹시 의사소통이 안 되면 어떡하지? 한국어는 전혀 모르는데. 일본어는 할 줄 알까? 생활 습관이 너무 다르면 매일 스트레스 받을 텐데. 온갖 걱정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입주일이었어요. 유카는 일주일 내내 짐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그 한국인 룸메이트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얘기하니 반응이 제각각이었어요. 어떤 친구는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 얘기를 하며 부러워했고, 또 다른 친구는 걱정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한일 관계도 그렇고, 좀 조심해야 하는 거 아냐? 친구의 말에 유카는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개인적인 만남에도 영향을 줄까봐 걱정됐거든요. 입주 전날 밤 유카는 완전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복잡하게 뒤섞였거든요. 특히 그 민수라는 사람과의 첫 만남이 가장 큰 걱정거리였어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친근할까? 아니면 까다로울까? 나이는 몇 살일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상상을 했습니다. 혹시 무뚝뚝하면 어쩌지? 아니면 너무 친근하게 굴어서 부담스러우면? 한국 음식을 자주 해먹을까? 냄새가 강한 음식들을 좋아한다면서.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이런저런 상상을 하다 보니 어느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유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쨌든 새로운 시작이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해보자고 말이죠. 하지만 가슴 한켠의 두근거림과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았을까 하는 의문이 마지막까지 그녀를 괴롭혔어요. 토요일 오전 10시 유카는 2개의 큰 캐리어를 끌고 셰어하우스 앞에 서 있었습니다. 2층짜리 낡은 주택이었지만 깔끔하게 관리된 모습이었어요.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다나카 씨가 나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그가 유카를 안내하며 민수 씨는 어제 저녁에 이사 왔다고 했습니다. 아직 인사도 못 드렸는데 오늘 만나게 되겠다고 덧붙였어요. 2층에 올라서자 복도 끝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를 정리하는 소리였어요. 유카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있는데 현관 쪽에서 신발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카는 살짝 문을 열어 내다봤습니다. 키가 제법 큰 남자가 현관에서 운동화를 벗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신발을 벗자마자 신발장 안에 다른 신발들까지 모두 가지런히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신발뿐만 아니라 다나카 씨와 사토 씨의 신발까지. 유카는 깜짝 놀랐습니다. 첫날부터 남의 신발까지 정리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그 모습이 어색하기보다는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하는 것처럼. 신발 정리를 마친 그 사람이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유카가 살짝 문을 열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밝은 표정으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어요. 유카는 어쩔 수 없이 방에서 나와 자신도 인사하며 유카라고 소개했습니다.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냐고 그가 물었어요. 자신은 민수라고 하며 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민수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90도는 아니었지만 진심이 담긴 인사였습니다. 유카는 순간 당황했어요. 요즘 일본에서도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젊은 사람을 보기 드물었거든요. 유카가 일본어를 정말 잘한다고 말하자 민수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불편하면 언제든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민수의 일본어는 억양이 약간 어색했지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오히려 또박또박 발음해서 듣기 편했습니다. 혹시 짐 정리하는 거냐며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고 유카가 말했어요. 민수는 괜찮다고 하며 오히려 자신이 늦게 와서 소음 때문에 불편했을 거라고 걱정했습니다. 유카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자신도 오늘 이사 온 거라고 말했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렇다면 둘 다 새 출발이니 서로 도우며 지내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미소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계산된 친절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배려 같은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짐 정리를 다 하면 같이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어요. 간단한 걸로 준비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유카가 괜찮다며 자신이 뭔가 해먹겠다고 했지만 민수는 첫날인데 혼자 먹기 뭐하다며 부담 갖지 말라고 했어요. 민수는 웃으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카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무뚝뚝하거나 어색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신보다 더 예의 바르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민수와 함께 생활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카는 매일 작은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공동 부엌으로 가면 어김없이 깨끗하게 정돈된 모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거지통은 비어 있었고 가스레인지 주변도 깔끔했어요. 처음엔 다나카 씨나 사토 씨가 정리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켜보니 민수의 솜씨였어요. 저녁 늦게 귀가해서 간단히 요리를 해먹고 나면 자신의 그릇뿐만 아니라 설거지통에 쌓여있던 다른 사람 그릇까지 모두 씻어놓았습니다. 유카가 어느 날 저녁 부엌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데 민수가 들어왔어요. 그는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 마시더니 유카의 그릇이 비자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설거지 해드릴까요? 라고. 유카는 당황하며 괜찮다고 했지만 민수는 이미 그릇을 들고 싱크대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날이면 어김없이 민수가 먼저 챙겼어요. 각자 방 앞에 내놓은 쓰레기 봉투들을 모아서 정확히 분류한 다음 밖으로 내다 놓았습니다. 유카는 한 번도 쓰레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없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유카가 청소기를 돌리려고 하는데 민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혹시 청소기 소음 때문에 불편하시면 다른 시간에 하겠다고 말했어요. 유카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아직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민수는 이미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있었거든요. 소음 괜찮으세요? 라는 질문이 민수에게는 습관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늦은 밤에 샤워를 할 때도, 아침 일찍 나갈 때도, 심지어 전화 통화를 할 때도 먼저 양해를 구했어요. 처음엔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며칠 지켜보니 그 배려가 연출된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유카가 감기에 걸려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민수가 눈치챘습니다.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꿀차를 타서 방 앞에 살짝 놓아두었어요. 쪽지와 함께요. 몸조리 잘하세요 라고 적힌 간단한 메모였습니다. 유카는 그 쪽지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가족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다니. 더 놀라운 건 민수가 이런 일들을 특별한 것처럼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정말 당연한 일인 것 같았어요. 다른 룸메이트들도 민수의 배려를 알아챘습니다. 다나카 씨는 어느 날 유카에게 말했어요. 민수 씨 덕분에 집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사토 씨도 동감한다며 이런 룸메이트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카는 조금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자신은 민수만큼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미안했습니다. 혹시 민수가 자신을 무성의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걱정됐어요. 어느 날 저녁 민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챙기냐고. 부담스럽지 않냐고.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어요. 함께 사는 사람들이 편안해야 자신도 편안하다고. 그리고 이런 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유카는 깨달았어요. 민수에게 배려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활의 일부였구나.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체화된 습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욱 진심으로 느껴졌나 봅니다. 그날은 유카에게 최악의 하루였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완전히 망쳤거든요. 한 달 동안 준비한 기획안이 클라이언트에게 혹독한 비판을 받았어요. 데이터 분석도 틀렸고 시장 조사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상사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된다고.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동료들 앞에서 받은 질책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신입사원이라는 핑계도 통하지 않았어요. 지하철에서도 계속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클라이언트의 실망한 표정, 상사의 차가운 시선, 동료들의 당황한 모습. 모든 게 자신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전철 안에서 울 수는 없잖아요. 집에 도착해서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서도 한숨만 나왔어요. 인사도 대충 하고 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몸을 던지고 베개를 끌어안았어요. 모든 걸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했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상사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내일까지 수정안을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집중할 수 없었어요. 노트북을 켜봤지만 화면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6시가 넘어서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배도 고팠지만 밥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날에는 그냥 굶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자책만 반복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식사는 하셨냐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유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말하기도 싫었거든요. 잠시 후 다시 문을 두드렸어요. 민수가 같이 드실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강요하는 투가 아니었어요. 그저 옆에 있어 주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유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어요. 민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유카를 바라봤습니다. 직접적으로 무슨 일이냐고 묻지는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부엌으로 안내했습니다. 식탁에는 이미 간단한 저녁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따뜻한 된장국과 계란말이, 그리고 김치볶음밥이었습니다. 민수가 직접 만든 거라고 했어요. 많이 만들어서 같이 먹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유카는 알 수 있었어요. 자신을 위해 따로 준비한 거라는 걸. 식탁에 마주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민수는 억지로 대화를 이끌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국을 떠주고 반찬을 권했습니다. 그 따뜻한 배려에 유카는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떠먹는데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거예요. 민수는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티슈를 건네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유카는 진정할 수 있었어요.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카가 진정되자 조용히 말했어요. 힘든 일이 있으셨나 보다고. 혼자 견디기 어려우면 언제든 말해달라고. 그 순간 유카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하다고. 단순히 친절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억지로 위로하려 하지 않고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힘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민수와 함께 지낸 지 한 달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 쉐어하우스 얘기를 할 때마다 반응이 묘했어요. 특히 한국인 룸메이트가 있다고 하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유리코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한국인이랑 같이 산다고? 좀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야?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속에는 편견이 묻어 있었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한일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 않냐고 덧붙였어요. 미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문화 차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냐고 물었어요. 음식 냄새는 어떻고 생활 습관은 많이 다르지 않냐고. 그들의 걱정은 진심이었지만 유카에게는 불편했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건 상사의 반응이었어요. 회식 자리에서 유카의 주거 상황이 화제가 되었는데 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개방적이라고.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라고 했어요. 그 말 속에는 은근한 비판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카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마치 자신이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변명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한 오해를 살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전철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민수와 함께 쇼핑을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옆자리 할머니가 계속 신경 쓰는 듯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이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가며 대화하는 걸 들었을 거예요. 할머니는 중간에 다른 자리로 옮겨갔습니다. 노골적이지는 않았지만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민수도 눈치챘는지 그 후로는 대화를 자제했습니다. 유카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주말에 실가에 갔을 때 쉐어하우스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 사람이라고?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직접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우려를 표현했어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빨리 이사 오라고 했습니다. 남자 룸메이트라는 것도 걱정이고 외국인이라는 것도 걱정이라고. 유카는 변명할 기력도 없었어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자유롭게 집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조심스러웠어요. 민수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하면 너무 열성적인 것 같고 안 하면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집으로 돌아오면 모든 게 달랐어요. 민수는 여전히 따뜻한 물 한 잔과 오늘도 수고했다는 인사를 건네주었습니다.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대비되는 그 따뜻함은 쉽게 떨쳐낼 수 없는 위로였어요. 어느 날 밤 민수에게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때로는 부담스럽다고. 민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자신 때문에 유카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함께 지내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겠냐고 했어요.
유카는 그 말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실제 경험과 외부의 편견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거든요. 민수와 함께하는 일상은 편안하고 따뜻했는데 세상의 시선은 왜 이렇게 차가운 걸까요? 그날 밤 유카는 결심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느끼는 것을 더 신뢰하겠다고 말이에요. 어느 조용한 일요일 오후 유카와 민수는 거실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유카는 책을 읽고 있었고 민수는 노트북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평온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득 민수가 고개를 들며 물었어요. 일본에는 정의라는 개념이 있냐고. 유카는 잠시 생각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정의라는 건 뭐냐고 되물었어요. 민수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로 정의라는 건 단순한 친절과는 다르다고 했어요. 가까이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음이라고. 가족처럼 챙기게 되는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유카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민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처음엔 모르는 사람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작은 변화까지 신경 쓰게 된다고. 아플 때 걱정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정의라는 거라고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계산해서 하는 친절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배려라고. 의무감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덧붙였어요. 유카는 그 말을 들으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지금껏 설명할 수 없었던 그 안도감이 이름을 갖게 된 순간이었거든요. 민수가 보여준 모든 배려들이 바로 그 정의라는 마음에서 나온 거였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민수는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룸메이트였지만 이제는 다르다고. 유카가 늦게 들어오면 걱정되고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면 뭔가 해주고 싶어진다고 했어요. 그게 정이라는 거라고. 유카도 자신의 마음을 돌아봤습니다. 요즘 민수가 없으면 집이 허전했어요. 민수의 방에 불이 켜져 있으면 안심이 되고 아침에 인사하지 못하고 출근하면 하루 종일 뭔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정이라는 거냐고 유카가 물었어요.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 서로에게 그런 마음이 생긴 거라고 했어요. 단순한 동거인을 넘어서 진짜 가족 같은 마음이 된 거라고. 유카는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 민수의 배려가 부담스럽지 않았는지,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졌는지, 그리고 왜 자신도 점점 민수를 챙기고 싶어졌는지 말이에요.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혈연이 아니어도 정이 들면 가족보다 더 가깝게 지낸다고 했어요. 시간이 쌓이면서 만들어지는 특별한 유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유카는 그제야 알 수 있었어요. 민수가 보여준 모든 행동들의 근원을 말이에요. 단순한 예의나 친절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욱 진심으로 느껴졌던 거구나. 그 순간 유카는 자신도 민수에게 정이 들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민수는 단순한 룸메이트가 아니라 소중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하루라도 보지 못하면 걱정되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 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정이라는 건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라고. 그리고 한번 생긴 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유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자신도 그런 마음을 느끼고 있다고. 민수 덕분에 정이라는 따뜻한 감정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덧붙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정이라는 이름으로 설명된 그 감정은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 같았습니다. 쉐어하우스에서 지낸 지 2달이 넘어갈 무렵 유카는 자신이 완전히 변해 있음을 느꼈습니다. 민수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더 이상 긴장하지 않았어요. 집은 진짜 쉼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민수와 나누는 인사가 하루의 시작이 되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 민수가 있으면 안도감이 들었고 없으면 왠지 허전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민수의 존재가 일상의 중심이 되어 있었어요. 어느 목요일 저녁 민수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열이 나는 것 같다며 일찍 들어갔어요. 육하는 마음이 쓰였습니다. 약국에서 해열제를 사고 편의점에서 죽을 사왔어요. 민수 방 앞에 놓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수가 문을 열었을 때 얼굴이 많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육하는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민수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많이 뜨겁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 순간 민수가 육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민수가 말했어요. 이렇게 챙겨줘서 정말 고맙다고. 육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수의 손이 생각보다 따뜻했고 그 온기가 마음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육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손을 잡았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단순한 고마움의 표현이었지만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자신이 그렇게 느꼈던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날 민수는 많이 나아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부엌에서 마주쳤을 때 어젯밤 일을 언급했어요. 정말 고마웠다고 덕분에 빨리 나았다고 했습니다. 육하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어요. 그 후로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전보다 더 자주 눈이 마주쳤고 대화할 때도 더 가까이 앉게 되었어요. 서로 의식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주말에 함께 장보기를 갔을 때였어요. 마트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이 하나밖에 없어서 함께 써야 했어요. 어깨가 닿을 만큼 가까이 걸으면서 육하는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현관에 서 있었어요. 우산을 접으면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즐거웠다고. 육하도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왠지 헤어지기가 아쉬웠습니다. 그날 밤 육하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속일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정이 아니었습니다. 민수를 향한 감정은 그보다 더 깊고 특별한 것이었어요. 사랑이라고 불러야 할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뜻 표현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혹시 민수는 자신을 그냥 좋은 룸메이트 정도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가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육하는 결심했어요. 마음을 숨기고 지내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낫겠다고. 설사 거절당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육하는 작은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과 지낸 시간이 제 삶을 바꿔주었다고. 처음엔 단순한 룸메이트였지만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고. 고맙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다고 적었어요. 편지를 민수 방문 아래로 밀어넣고 육하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진정이 안 됐어요. 민수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면서도 무서웠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였습니다. 육하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어요. 민수는 편지를 들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따뜻한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가 말없이 육하를 안아주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서로의 귀에 닿을 만큼 가까운 순간이었어요. 육하는 그제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걸, 그리고 민수도 같은 마음이라는 걸 말이에요. 쉐어하우스 계약이 끝날 무렵 두 사람은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길로 돌아갈 것인지 함께 새로운 길을 열 것인지. 육하는 며칠 동안 깊이 고민했어요. 민수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의 연수 과정이 끝났고 본국의 회사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육하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사랑이 끝나는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육하와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가능하다면 함께 가고 싶다고. 물론 큰 결정이니 충분히 생각해보라고 덧붙였어요. 육하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유카에게는 두려운 선택이었어요. 언어도 완전히 다르고 문화도 다를 텐데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 일자리는 구할 수 있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어요. 민수가 자란 곳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가 이야기해준 정이라는 문화가 실제로 어떤 건지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민수와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을 것 같았어요. 일주일 동안 고민한 끝에 유카는 결심했습니다. 당신이 자란 곳을 보고 싶다고 민수에게 말했어요. 함께 한국에 가고 싶다고. 새로운 도전이 두렵지만 민수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놀란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괜찮냐고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유카는 확신한다고 대답했어요. 이미 마음은 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준비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비자 문제부터 시작해서 짐 정리, 회사 사직까지. 하지만 민수가 모든 걸 도와주었습니다. 한국어도 틈틈이 가르쳐 주었고 한국 생활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가족들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갑작스럽게 외국으로 떠난다니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카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알고는 결국 응원해 주었어요. 친구들도 놀랐지만 축복해 주었습니다. 유리코는 용기 있는 선택이라며 부러워했고 미키는 꼭 연락하며 지내자고 했어요. 회사 동료들도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어요. 하네다 공항에서 민수와 함께 체크인을 하는데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국으로 가는 거구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민수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말했어요. 자신의 가족들도 유카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카는 긴장되면서도 기대됐어요. 2시간 정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나오는데 민수의 부모님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따뜻한 미소로 유카를 맞아주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유카는 또 한 번 같은 생각을 했어요. 낯선 땅이지만 곁에 민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집에 도착한 기분이라고. 불안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차 안에서 민수의 어머니가 말했어요. 민수가 일본에서 유카 얘기를 많이 했다고.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자랑했다고. 유카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에 민수가 창밖을 가리키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기가 한강이고 저 건물이 뭐고 하면서. 유카는 신기한 마음으로 바라봤어요. 이제 이곳이 자신의 새로운 터전이 되는 거구나. 그날 밤 민수네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어머니가 직접 만든 한국 음식들이 식탁에 가득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무엇보다 가족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식사 후 민수와 둘이서 산책을 나갔어요. 서울의 밤거리는 도쿄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고. 함께해서 고맙다고. 유카는 대답했습니다. 자신도 같은 마음이라고. 이 선택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K아트의 힘입니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배려가 어떻게 국경과 편견의 벽을 허물 수 있는지 보여준 감동적인 실화였습니다. 유카와 민수의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서 한국인의 정과 배려심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증명해 주었어요. 신발 정리부터 시작된 작은 배려가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따뜻한 마음의 힘이죠. 세계 어디서든 한국인의 진정성은 통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한국의 아름다운 정서가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한다면 분명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K스토리가 더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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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답니다.